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테슬라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특히 테슬라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 중국에서 테슬라 생산량, 이익률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전기차 3인방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도 테슬라를 버리지 않고 오늘 역사상 최고의 종가를 찍은 테슬라와 함께 하신 분들, 오늘 역사적인 종가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켜보신 주주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것을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럼 오늘 테슬라 최고가 갱신과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 사이버트럭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웨드부시에서 테슬라 및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내용의 리포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블루 케이스는 $800에서 $1000로 상향을, 일반적인 경우도 $500에서 $560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향을 한 근거는 앞으로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유럽과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아주 급진적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을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의 새로운 기회라고 묘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 중국 전기차 시장이 배로 커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뺏겨서 파는, 아니 비슷해 보이는 차를 파는 샤오펑은 34% 급등을 하였고, 이 밖의 중국 전기차 BYD를 포함한 다른 전기차 3인방인 니오와 리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잠깐 중국과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로 중국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참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고, 또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좋고 싫음을 떠나서 수익률만을 생각한다면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만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도 골고루 사셔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망하는 회사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지만 최소 하나 이상의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며 커나갈 것이라 거의 확신합니다. 마치 모바일 시장에서 화웨이가 그러했듯 중국에서 절대 새로 커나가는 전기차 시장을 외국 회사에 넘기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웨이보다 더 잘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모바일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에 의지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특히 배터리를 생산할 능력을 중국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화웨이처럼 때리기도 힘듭니다. 현재 적자를 보는 회사들이 다른 나라 회사라면 망할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중국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회사는 적자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살려줄 것이라 전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유의 애국 마케팅이 발현되면 실제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판매 측면에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시면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분산 투자를 하시면 중장기적으로도 수익률 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테슬라 주가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마켓캡만 봐도 무려 거의 0.5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입니다. 삼전이 400조인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스케일의 느낌이 다가오실 겁니다. 사실 금융현업에 종사 중이신 분들은 제가 펀더멘탈과 자료를 강조하면서 테슬라를 추천하는 걸 보고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펀더멘털을 말하면서 성장주 중에서도 예외적인 성장주인 테슬라를 추천한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왜냐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해도 지금 나온 자료로는 설명이 안 되기에 현재까지의 실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실적으로만, 그것도 엄청 잘 풀리는 미래가 실현되어야지 정당화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결국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핵심은 테슬라의 미래인데 이걸 지금 보이는 현재의 펀더멘탈과 자료로 정당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전 반도체의 초격차 전략이 전기차 시장이 완숙해지기 전까지 앞으로 5년 이상 테슬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일론이라는 리더의 가치도 고려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챙긴과 동시에 새로운 관련 파생 시장을 충분히 테슬라가 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장주의 특징이 미래에 예상되는 높은 수익을 현재로 할인하여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이기에 지금 잠깐 삐끗하는 징조가 보이면 미래의 수익은 그 몇 배로 추정치가 내려가게 되고, 이게 주가 폭락과 폭등으로 반영됩니다. 마치 각도기에서 1도의 차이가 1m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10km 뒤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의 핵심은 결국 본인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테슬라가 잘 해낼 것이라 믿지만 제 믿음과 별개로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이 오롯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다가올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이버 트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게리 블랙님이 꼽은 주요 촉매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트럭하면 봉고가 떠오르며 조금은 특수 목적의 차량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북미에서 트럭은 거의 필수 차량입니다. 일단 자동차 타입별 시장 점유율부터 보시죠. 크로스오버 SUV가 무슨 40%가 넘어가고 2위인 픽업 트럭도 2019년 16.4%에서 2020년 20%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SUV와 픽업 트럭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땅덩어리가 넓고 이동 거리가 길기에 차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트럭도 미국의 이런 특수성을 알기에 사실상 북미를 겨냥해서 만드는 차이죠. 그리고 이 수요가 북미에서는 결코 무시할 만한 양이 아니기에 GM에서도 허머를, 리비안에서도 R1T를 선보이며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핫한 픽업 트럭 시장을 먹어치울 사이버 트럭 관련 업데이트 내용이 12월 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던 아주 많은 작은 향상들이 있었다는 내용과 트윗으로 밝혔던 내용으로는 합법적으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미래에서 온 탱크라는 내용,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고려해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벌써 예상 렌더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원래는 사이버 트럭의 크기를 더 작게 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이렇게 높이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더 다양한 내용이 다음 사이버 트럭 업데이트에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트라이모델 모델의 경우 제로백이 2.9초로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빠르죠. 여기에 완벽한 방탄까진 아니지만 일반적인 총알에도 뚫리지 않는 엑소스켈레톤과 사이버 트럭의 전력을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 다른 전기차도 충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 벌써 엄청난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런 기존 스펙의 변화와 함께 인도 날짜와 생산 스케줄 등 흥미로운 정보들이 더 풀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떻게 딱 1년 전인 2019년 11월 23일 제가 사이버 트럭 일론의 흑역사 영상을 만들었더군요. 다들 한두 번은 보셨을 바로 이 장면이죠. 오, 시리시여. 아이고, 너무 세게 던진 거 아니니? 어허허, 민망, 어허허. 이 내용이 흑역사의 주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영상에서 한때 유명했던 깨진 사이버 트럭의 유리창 내용을 소개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일론의 흑역사이면서 꿀잼 놀이터 흑역사인 영상인 듯 합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